안녕하세요, 리베아입니다. 오늘은 EM과 REM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했는데요. 제가 이제까지 사이트를 만드는 걸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계속 픽셀만 써왔었잖아요. 이 픽셀만 쓴다고 해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도 많은 곳에서 픽셀 위주로 많이 쓰고 있고,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큰 프로젝트 같은 걸 하다 보면 픽셀로 주로 많이 쓰이곤 하거든요. 근데 제가 갑자기 이렇게 EM과 REM이라는 새로운 단위죠. 이 단위를 알려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제가 최근에 하고 있는 한 프로젝트에서 EM과 REM을 작업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좀 느낀 점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이제 프로젝트 이 영상에서도 한번 담아보고 싶었는데요. 제가 이제까지 EM과 REM을 사용하지 않고 픽셀로 사용했던 이유는 아직도 많은 곳에서 픽셀을 사용하고 있고 저 또한 계속 픽셀을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특히 웬만하는 경우에는 픽셀로만 사용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모바일이나 반응형 웹을 할 때에는 픽셀도 괜찮지만 EM 또는 REM으로 작업을 하게 되면 모바일이나 반응형 같은 경우에는 레이아웃의 변화가 조금씩 있기 마련이거든요. 디바이스 키가 계속 달라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그 디바이스의 크기에 따라서 레이아웃이 좀 변형이 일어나곤 하는데 그 변형을 하면서 디바이스에 맞는 폰트 크기를 좀 더 키우거나 줄이거나 하는 방향을 사용하고 싶을 때는 EM 또는 REM이라는 수치를 많이 쓰게 됩니다. 사실 제가 이제까지 반응형이나 모바일 할 때는 픽셀로만 사용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최근에 겪은 프로젝트는 REM으로 작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번 기회에 REM으로 좀 사용을 해봤는데 REM에 대한 좀 특별한 규칙이라든지 그리고 좀 좋은 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제가 좀 정리를 해보았고요. 오늘은 EM과 REM을 가지고 특정한 사이트를 만든다기보다 우선은 EM과 REM에 대해서 차이를 좀 알려드리고 어떠한 특성이 있고 뭘 더 사용하는 게 좀 좋은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알려드린 다음에 만들 때는 작은 사이트, 작은 컨텐츠부터 저는 REM으로 앞으로 할 거거든요. 그래서 REM으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제 점점 규모를 좀 늘려나가면서 REM 전용 프로젝트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전에 EM이 뭐고 REM이 뭔지를 좀 알려드리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EM은 예전부터 쓰긴 했었어요. EM이라는 수치 자체를. 예전 과거 윈도우 98 시절에 인터넷 익스플로러 6이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XP부터인가요? 인터넷 익스플로러 6 버전이 나오기 시작한 때부터 그때는 인터넷을 사용했을 때 화면 확대 축소의 기능 자체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관공서 사이트 같은 데 보면 화면 글자 크기 늘리기, 줄이기 이런 것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럴 때 사용하는 수치가 바로 EM입니다. 그래서 화면 확대 축소하기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EM을 많이 사용했었는데 이제는 시대가 지나고 나서 인터넷 익스플로러 8 버전부터인가요? 화면 확대가 되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굳이 필요가 없어졌죠. 그리고 글씨를 키우고 줄이는 것은 접근성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더 중요해지기도 했었고요. 근데 최근 브라우저에서는 모든 브라우저의 확대 축소가 다 가능하기 때문에 특별히 그런 기능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EM을 잘 사용하진 않아요. EM을 사용하려면 굉장히 복잡한 계산식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EM 계산기가 나올 정도로 좀 많이 복잡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되돌아보면 EM을 계산할 수는 있어요. 계산할 수 있는데 좀 더 복잡하기 때문에 요즘에는 거의 쓰지 않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사용하지 않아요. 대부분 사용하지 않고 최근에 사용하게 된 것은 REM입니다. 이 REM은 루트 EM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EM을 계산하는데 좀 더 편리한 방식으로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우선 서론보다는 EM과 REM을 좀 비교를 한 다음에 EM의 특징은 이런 것이 있고 REM의 특징이 이런 것이 있고 그리고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는지를 좀 알려드리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전 REM을 사용할 건데 왜 REM을 제가 선택하게 됐는지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같이 화면을 보시고 EM을 한번 사용하는 걸 볼까요? 현재 제가 준비한 것은 섹션과 DIV죠. 우선은 EM과 REM은 기준은 같습니다. 자기가 속한 부모, 우선은 부모의 기준은 다르긴 하지만 두 가지 다 같은 점은 폰트 사이즈로 모든 게 환산이 됩니다. 모든 픽셀들이 내가 예를 들어 폰트 사이즈 20픽셀을 1EM이라고 정의를 내렸으면 2EM은 40픽셀이 되고 3EM은 60픽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작업을 하게 되는데 그 기준값에 따라서 자식들이 계속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그 영향을 계속 받는 것들이 바로 EM이거든요. 근데 REM은 그 기준을 영향을 받지 않아요. 루트에서만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차이점이 있는데 우선은 화면을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우선은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1EM을 몇 픽셀로 기준을 할 것인지를 우선 정해야 돼요. 제가 20픽셀로 기준을 해보겠습니다. 바디에다가 폰트 사이즈 20픽셀로 할게요. 그리고 섹션에다가 폰트 사이즈를 1EM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모든 것들이 1EM은 20픽셀이 되는 거예요. 자, 화면 한번 보실까요? 자, 현재 이렇게 반영이 됐는데 우리가 개발자 도구 열어보면 그것을 알 수 있어요.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우선은 원하는 섹션을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섹션 누른 다음에 요 오른쪽에 스타일스 옆에 보면 컴퓨티드라고 있는데 컴퓨티드를 클릭하시면 밑에 수치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스크롤을 좀 내려보면 여기에 폰트 사이즈 20픽셀이라고 나오죠. 나는 섹션에다가 코드 한번 볼까요? 섹션에다가 1EM이라고 했지만 1EM이 들어간 건 맞아요. 스타일스 보면 1EM이죠. 근데 이거를 환산한 값은 20픽셀이죠. 결국 지금 우리가 폰트 사이즈 기준을 1EM은 20픽셀로 기준을 내려버린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DIV에다가 폰트 사이즈를 1.5EM이라고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1EM은 20픽셀이죠. 그러면 1.5EM은 30픽셀이 되겠죠. 자, 한번 보실까요? 여기를 보게 되면 섹션을 한번 DIV를 한번 찍어볼게요. DIV를 찍어보면 여기는 30픽셀, 폰트 사이즈가 30픽셀로 나오게 됩니다. 지금처럼 이 계산이 돼버린 거죠. 우리가 20픽셀로 정리를 내렸으니까 1.5EM은 30픽셀로 된 것이죠. 자, 그러면 수치를 좀 바꿔볼까요? 0.3EM은 뭘까요? 그럴 때는 곱하기를 해주면 됩니다. 0.3 곱하기 우리가 정한 20픽셀 해주면 6픽셀이 바로 폰트 사이즈가 되는 것이죠. 자,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6픽셀로 되어 있죠? 네, 6픽셀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우리가 계산하지 않죠. EM을 먼저 넣지 않아요. 우리는 화면 PSD를 보게 되면 픽셀을 먼저 보게 되죠. 내가 30픽셀을 표현하고 싶어요. 또는 10픽셀만 표현하고 싶어요. 10픽셀 또는 아니면 15픽셀. 우리가 폰트 사이즈 div 안에 있는 폰트 사이즈가 예를 들어 15픽셀이다 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암산하셔도 되겠지만 암산이 안 될 경우에는 15 나누기 처음에 계산한 우리가 이젠 이 폰트가 PSD를 보니까 15픽셀이다 라고 생각했으면 15픽셀 나누기 그리고 기준 20픽셀을 나누면 됩니다. 그럼 0.75죠. 그러면 여기에 0.75 EM을 넣어주게 되면 되는 것이죠. 자, 한번 볼까요? 여기 폰트 사이즈를 보게 되면 15픽셀이 되어 있죠. div에는 우리가 EM을 넣었는데 픽셀을 환산을 되면 15픽셀이 만들어진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계산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폰트 사이즈만 늘 넣지는 않잖아요. 패딩도 넣을 수도 있고 마진도 넣을 수도 있고 그리고 가로 사이즈도 넣을 수 있어요. 모든 픽셀이 들어가는 것은 몇 군데가 있습니다. 가로, 세로 사이즈, 패딩, 마진 등이 가장 큰 변화의 수인데요. 그런 것들이 좀 영향이 들어갈 수 있어요. 폰트 사이즈에 따라서 이 EM 값이 자동 환산되기 때문에 EM을 넣게 되면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존 수치를 우선 다 삭제하겠습니다. 좀 멀리 왔으니까 폰트 사이즈 HTML에다가 20픽셀 하고요. 바디에다가 폰트 사이즈를 1EM이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현재 기준을 정했죠. 1EM은 20픽셀이다 라고 기준을 정했고 섹션에다가 패딩을 넣어볼게요. 섹션에 패딩을 넣었는데 우선 그냥 넣어보겠습니다. 패딩을 넣었는데 10픽셀, 23픽셀, 15픽셀이라고 넣어볼게요. 그리고 선 하나 넣겠습니다. 선 1픽셀, 솔리드, 레드라고 넣어 놓을게요. 자, 그럼 이렇게 선이 들어가겠죠. 패딩 한번 볼까요? 패딩 보면 여기에 10에 23에 15 들어갔죠.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패딩을 넣는 게 아니라 EM으로 한번 넣어야 돼요. EM을 넣게 되면 한번 볼까요? 10 나누기 20 하게 되면 0.5죠. 그럼 여기는 0.5 EM입니다.
23 나누기 20 하게 되면 1.15em 1.15em이 들어가야 되고요. 15면 15 나누기 20 하면 0.75em입니다. 0.75em 하시면 돼요. 소수점을 앞에 0 없어주셔도 됩니다. 점으로 넣어주셔도 돼요. 이렇게 돼도 똑같이 나오게 돼요. 지금 똑같아지죠? 여기 보게 되면 수치가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패딩을 보시게 되면 15, 23, 23, 10 맞죠? 15 들어갔고 다 들어갔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폰트 사이즈를 예를 들어 섹션에 폰트 사이즈 한번 넣어 볼게요. 폰트 사이즈 1.5em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아까와 달리 패딩이 더 늘어나 있어요. 우리가 좀 더 늘어나 있죠. 이렇게 된 이유는 뭐냐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폰트 사이즈 기준입니다. em은 폰트 사이즈가 기준이 되고 그 기준에 따라서 움직여요. 모든 여백들이 부모 폰트 또는 자기 선택자의 폰트 사이즈가 있으면 그 폰트 사이즈 기준으로 움직이거든요. 자, 그러면 1.5em은 여기서 몇 픽셀이냐? 우선은 한번 계산을 해보죠. 우선은 20픽셀이 1.2em이에요. 그러면 20픽셀 곱하기 1.5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현재는 1픽셀에 30픽셀이 됩니다. 1em은 30픽셀로 다시 바뀌어진 거예요. 이 상속이 들어가다 보니까. 여기서 계산을 좀 제가 주석 처리해서 한번 해드릴게요. 자, 우선은 HTML과 바디 기준하면 바디 기준 1em은 20픽셀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다시 계산이 되는 거예요. 20픽셀 곱하기 1.5em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30픽셀이 나옵니다. 그럼 30픽셀 기준으로 이 em들을 해야 돼요. 우리가 아까 넣었던 기준이 10, 23, 15였죠? 그럼 이 기준을 가지고 30픽셀에 대입해서 다시 작업을 해야 돼요. 자, 한번 볼까요? 30픽셀. 자, 우선은 기준점부터죠. 10 나누기 30은 0.3이에요. 그럼 여기는 0.332em으로 하겠습니다. 23 나누기 30은 0.76이에요. 0.76em. 앞에도 0 삭제하겠습니다. 15 나누기 30은 0.52em이에요. 그래서 0.52em으로 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수치를 볼까요? 자, 여기 패딩을 보게 되면 이쪽 한번 패딩 보도록 하겠습니다. 15, 23이지만 약간 모자라죠? 여기 10이지만 약간 모자라요. 여기서 7, 6 뭐 나왔을 거예요. 23이니까 다시 한번 좀 초점 더 넣어보겠습니다. 23 나누기 30. 7, 6, 6, 6, 7이네요. 666까지 넣어보죠. 계속. 이렇게 한번 넣어볼게요. 자, 이럴 경우에 한번 찍어보죠. 23이 됐죠. 15, 23, 탑이 약간 부족했죠. 뒤에 소수점이 더 들어가 있었으니까 뒤에 소수점 더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완벽하지 않은 소수점으로 해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em이 굉장히 좀 복잡합니다. 지금은 한 단계, 두 단계까지죠. 두 단계까지 계산했지만 밑에 div 한 번 더 em을 또 폰트 사이즈를 또 주게 되면 또 기준이 달라지게 돼요. 자, div 한번 넣어볼까요? div에 패딩을 10픽셀만 한번 넣어볼게요. 그러면 이 10픽셀은 기준이 이 30픽셀 기준입니다. 바로 자기 상위 부모의 기준을 따라가요. 그러면 30픽셀에 10픽셀은 얼마냐? 10 나누기 30, 0.333이죠. 그러면 여기는 0.3333em으로 하셔야 되는 겁니다. 0 뺄게요. 자, 그럼 이쪽을 보면 자, 여기 10픽셀 거의 나왔죠? 이런 식으로 정확하지는 않지만 em으로 하게 돼요. 근데 왜 굳이 이렇게 우리가 수치를 바꿔야만 할까요? 바로 그것은 반응형, 특히 반응형 할 때 작업이 많이 되거든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em으로 하게 되면
예전 EM 작업은 폰트 사이즈를 키우고 줄이고 하는 거였지만 요즘은 반응형이나 모바일 때문에 한다고 했죠. 그 반응형이 들어갔을 때 기준을 바꿔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반응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우선 제가 애니메이션을 넣었어요. 그 반응을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 자, 한번 그럼 반응형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미디어, 스크린, and 맥스 위드스를 한 1000픽셀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준만 바뀌면 된다고 했죠. 맨 상위 기준만 바뀌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바뀌게 돼요. 왜냐면 기준에서 기준으로 계속 바뀌어지니까 이것을 15픽셀을 한번 넣어 볼게요.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브라우저를 한번 같이 보실까요? 우선은 제가 확대를 하면 좋은데 확대를 하게 되면 이게 안 먹히더라고요. 이 브라우저 미디어 커리가 확대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1000픽셀 이제 곧 되죠. 이제부터 애니메이션이 들어가게 될 거예요. 자, 지금 보시면 계속 폰트 작아지죠? 그 패딩도 작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쭉 늘리면 다시 폰트가 여백도 좀 달라지죠. 변화를 느끼셨나요? 지금 다시 보면 요 기준이 바뀌어서 그래요. 전체 기준이 바뀐 거고 다시 한번 1000픽셀에서 좀 왔다 갔다 거려보자. 이게 줄어들었다가 다시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여기서 줄어들었다가 여기서 다시 늘어나죠. 이런 식으로 트랜지션이 걸리게 돼서 이렇게 변화를 느낄 수 있죠. 이렇게 폰트 사이즈가 우리가 과거 작업을 픽셀로 했을 때는 HTML 기준뿐만 아니라 섹션에 이 1.52 예를 들어 20픽셀이면 다시 와서 섹션에 달라진 거 15픽셀 넣고 PC방에서 예를 들어 패딩이 50픽셀이면 모바일에서는 20픽셀 다시 재서 다시 넣어주고 했는데 이렇게 EM이나 REM 같은 걸로 하게 되면 여백이나 폰트 사이즈를 신경을 안 쓰더라도 그 특정 규격에 맞게 잘 줄어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보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EM이나 REM이나 마찬가지로 이렇게 상속을 그 상위 폰트 사이즈 또는 루트에 대한 폰트 사이즈에 따라서 크기가 자유롭게 감소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반응이나 모바일로 할 수가 있는데 EM은 쓰지 않습니다. 지금 이 효과는 같지만 쓰지 않는 이유는 아까처럼 보시다시피 폰트 사이즈가 다시 들어가게 되면 그 밑에 있는 자식들은 재정의가 되고 계속 자식은 재정의가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계산하기가 굉장히 복잡해져요. 그래서 EM 계산이라는 게 나오고 막 이랬거든요. REM은 이제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 기존 코드는 삭제를 하고 제가 REM으로 바꿔서 작업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작업을 하고 REM은 수치만 REM이라고 바꿔주시면 돼요. REM의 뜻은 루트 EM입니다. EM 같은 경우에는 자기 기준으로 바로 상위 부모의 폰트 사이즈가 없으면 그 위에 상위에서 자기가 가장 가까운 상위 부모의 폰트 사이즈를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루트 EM은 뭐냐면 루트 최상위입니다. 바로 HTML이죠. 현재 HTML 코드 보시면 HTML 맨 상위에 있잖아요. 이 맨 위에 있는 최상위에 있는 폰트 사이즈 기준으로 작업이 들어가요. 자, 그러면 아까처럼 패딩도 넣고 폰트 사이즈 한번 넣어볼게요. 우선은 아까 마찬가지로 20픽셀의 1 REM입니다. 이 자기가 원하는 폰트 사이즈 기준은 계속 달라질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이즈로 기준을 삼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 보통 20픽셀로 많이 기준을 잡거든요. 계산하기가 좀 편하기 때문에. 자, 지금 계산한 게 1EM은 20픽셀입니다. 이렇게 기준을 잡고요. 그럼 섹션에 폰트 사이즈를 한번 넣어볼까요? 폰트 사이즈를 내가 50픽셀로 넣고 싶어요. 그럼 EM을 계산하려면 50픽셀 나누기 20 하시면 됩니다. 그럼 2.5죠? 여기에 2.5 REM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패딩 한번 넣어볼게요. 패딩에 20픽셀에 30픽셀에 10픽셀 넣어볼게요. EM 같은 경우에는 폰트 사이즈가 재정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시 또 계산해서 들어가야 됐지만 REM은 계속 20픽셀에서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20 나누기 20, 1이죠? 1 EM.
REM. 왜냐, 1 REM은 20이니까 30은 1.5 REM이겠죠. 10픽셀은 0.5 REM일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작업이 들어갑니다.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작업이 들어가는데 한번 찍어보고 섹션이죠. 상을 보면 10, 30, 30, 20이죠. 다 정확하게 잘 들어갔어요. 우리가 REM 한 것처럼. 자, 그 다음에 DIV에 한번 폰트 사이즈 또 넣어볼게요. 폰트 사이즈를 한 40픽셀로 줄여보겠습니다. 그러면 40픽셀, 40 나누기 20 하면 2REM이네요. 2REM으로 넣는 것이죠. 2REM으로 넣게 되면 폰트가 작아지겠죠. 그러면 여기에 폰트 사이즈 40으로 나오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EM과 다르게 자기와 가까운 상위 부모의 기준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루트 기준입니다. HTML에 설정된 그 픽셀을 기준으로 가져오게 돼요. 그래서 보통 REM 하실 때는 HTML에 픽셀 넣으시고 바로 그 다음 자식인 바디에다가 기준 이 REM을 넣어놓고 거기에 따라서 계산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반응형을 넣어서 한 번 더 볼까요? 더 줄여보겠습니다. 10픽셀로 할게요. 이 반응이 왔을 때는 10픽셀이 1REM으로 할게요. 그럼 다 작아지겠죠? 그 기준을 보는 겁니다. 자, 수치를 줄여서 좀 줄이게 하면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죠. 다시 늘리면 다시 늘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기준점만 바꿔줬지만 변화하는 건 계속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거 두 가지를 듣고 나서 많은 의문점이 드실 거예요. 계산하는 거 다 좋아. 다 이해했어. 그리고 어디다 쓰는 거야? 그리고 이걸 왜 써야 되지? 제가 아까도 왜 써야 되는지 설명드렸긴 했지만 우선은 어디다가 쓰냐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바일이나 반응형 할 때 씁니다. 그러면 이걸 전부 다 써야 되느냐? 아닙니다. 전부 다 쓰는 게 아니라 대부분 폰트 사이즈와 여백 부분 또는 가로 세로 사이즈를 주로 쓰긴 하는데 가로 사이즈나 세로 사이즈는 거의 안 써요. 제가 프로젝트를 해보니까 퍼센트, 픽셀, REM 다 나뉘어지게 됩니다. 다 그 써야 되는 타이밍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타이밍들을 봤을 때 100% REM 쓰는 것은 좀 약간 바보 같은 행동이고요. 계산하기도 힘들고 나중에 반응형 할 때 보면 무너뜨려야 될 경우도 있어요. REM이 굳이 필요 없는데 또 다시 퍼센트로 바뀌는 경우도 있거든요. 굳이 그냥 픽셀로 넣었어도 됐는데. 그래서 레이아웃 구조들 바뀌는 것들은 퍼센트나 픽셀로 넣게 되고요. 그리고 REM을 써야 되는 경우에는 폰트 사이즈나 패딩 같은 경우예요. 우리가 반응형을 만들다 보면 특정 사이즈에서 폰트 사이즈를 다 줄여야 될 때가 있어요. 대부분 다 줄여지거든요. 근데 그거를 요소 하나하나 다 잡으면서 줄이기에는 너무 시간적인 소요가 많이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기준점 하나만 잡아주고 계속 바꿔보는 거예요. 나는 15픽셀이 적당한 크기 같아. 16픽셀이 적당한 크기 같아. 반응이 일어났을 때 그렇게 적정한 크기를 잡고 나서 하는 거지. 그때 그 사이즈에 딱 그 사이즈 그 픽셀 할 거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유연하게 대처를 하는 것이죠. 폰트 크기 자체를 전체적으로 다 바뀔 수 있도록. 그리고 반응을 계속 넣을 때마다 전체적으로 바뀌는데 기준점도 계속 달라지는 것이죠. 타블렛은 예를 들어 내가 PC에서는 20픽셀 했으면 타블렛은 16픽셀. 예를 들어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12픽셀 이런 식으로 좀 작게 전체적으로 다 줄이는 형태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반응형을 갔을 때 패딩과 폰트 사이즈는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고 좀 상이한 것은 재작업이 늘 했던 식으로 다시 선택자로 잡아서 픽셀이나 또는 REM으로 다시 작업을 해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좀 더 유연한 모바일이나 반응형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은 우선 이론적으로 얘기를 듣고 잠깐이라도 뭔가 테스트를 해봤지만 아직 체감은 많이 안 되실 거예요. 이거는 한번 직접 만들고 누려봐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익숙해질 때까지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떠한 컨텐츠 따라 만들기라든지 아니면 사이트를 반응형이나 모바일이나 웹을 만들더라도 웹은 좀 예외가 되겠네요. 웹은 뭐 굳이 REM을 할 필요는 없으니까 모바일이나 반응형 할 때 REM을 한번 사용을 해서 다음에는 만들 때 그 부분을 참고를 해서 아마 제작을 한번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영상이 나갈 때쯤에는 사스도 올라왔기 때문에 사스 작업에 REM 작업에 거기에 반응형까지 하는 것을 좀 목표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좀 머리가 아프겠죠. 여러 가지 따질 게 굉장히 많으니까 되게 재밌는 작업이 될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EM과 REM 차이점 보고요. 앞으로는 REM으로 무조건 100% REM으로 하진 않을 거예요. REM을 써야 될 때가 있고 안 써야 될 때가 있기 때문에 픽셀 쓰는 프로젝트도 있고 REM만 쓰는 프로젝트도 있고 또는 섞어 쓰는 프로젝트도 있고 해서 그런 식으로 작업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REM 무조건 안 좋다, 좋다가 아니라 써야 될 때가 있고 안 써야 될 때가 있고 그런 것들이 있고요. 무조건 REM 쓴다고 해서 100% 다 써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 대부분 우리나라 사이트의 디자인들이 굉장히 좀 복잡한 형태를 띠기 때문에 그 REM을 쓸 때도 되게 민감한 작업들이 꽤 있어요. 그 부분도 좀 이해를 하면서 작업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좀 긴 시간이었지만 여러분께 EM과 REM 좀 설명을 드렸고요. 물론 픽셀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냥 수치의 개념이에요. 밀리미터가 맞냐, 픽셀이 맞냐, 센티미터가 맞냐 이 얘기인데 다만 밀리미터는 사용할 때가 어디 사용하라고 픽셀은 사용할 때가 어디 사용하는 데다 뭐 이런 개념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적시적소의 수치가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한번 알아보고 다음 시간에는 좀 더 디테일하게 좀 실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